아이가 8살만 되어도 몸의 성장이 멈춘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유전자에 새겨진 진화의 코드다. 그 대가로 얻은 것은 열대성 바이러스에 대한 절대적인 면역력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짧아진 수명을 대가로 지구상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권리를 얻었다. 그들이 바로 피그미족이다. 피그미족은 난쟁이족이라고도 불리며 지구상에서 가장 왜소한 체격을 지닌 집단이다. 이들은 카메룬과 콩고 등 중앙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원시, 우림 깊숙한 곳에 흩어져 살고 있다.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은 1.4m에 불과하며 여성은 그보다 더 작다. 체형은 마르고 다부지며 체중은 보통 40kg을 넘지 않는다. 피부는 짙은 갈색을 띠고 입술은 두껍고 바깥으로 도드라져 있으며 배꼽 부위에는 특징적인 살옥이 있다. 이것은 인류가 수만 년에 걸쳐 열대우림에 적응하며 이뤄낸 극한의 진화다. 그들의 생존은 정교하고 효율적인 원시의 법칙에 달려있다. 남자는 사냥을 맡는다. 여자는 채집을 맡으며 역할 분담은 명확하고 결코 넘어서지 않는다. 한 지역의 식량이 바닥나면 부족 전체가 이동한다. 그들은 정착하지 않으며 삶의 터전을 몸처럼 지니고 다닌다. 집을 짓는 과정은 침착하고 효율적이다. 그들은 빈털을 골라 유연한 나뭇가지에 양끝을 흙에 꽂고 지름 2m의 방구형 골조를 만든다. 그 위를 덩굴로 단단히 고정한 뒤 두꺼운 파초잎이나 야자잎으로 덮는다. 이로써 완벽한 위장의 공식이 완성된다. 이 낮은 움막은 정글과 하나가 되어 야수의 눈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다. 내부는 극도로 소박하다. 잘라놓은 통나무는 의자가 되고 짐승 가죽 한 장이면 침대가 된다.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재산은 사냥에 쓰는 활과 화살, 그리고 채집해 얻은 상하다 부족장에 거처마는 유일한 예외다. 그곳은 야영지 중앙에 세워진 직사각형, 초가 오두막이다. 권력의 상징이자 부족의 회의장이기도 하다. 피그미, 남성의 몸은 사냥을 위해 태어난 기계와도 같다. 그들은 근육이 발달했고 동작이 민첩하다. 사냥에 나설 때면 얼굴에 상징 무늬를, 그리고 활과 화살을 든 채 소리 없이 전진한다. 그들의 전술은 다양하다. 그중 하나는 추적이다. 그들은 가장 미세한 흔적만으로도 먹잇감의 이동 방향과 상태를 파악한다. 또 다른 방식은 덫이다. 나뭇가지와 덩굴로 장치를 만들고 그 위를 낙엽으로 덮은 채 먹잇감이 스스로 걸려들기를 기다린다. 몸집이 거대한 숲코끼리조차 이 정교한 함정에서는 벗어나지 못한다. 그들은 또 협동 사냥도 한다. 덩굴 섬유로 엮은 커다란 그물을 펼쳐 함성을 지르며 몰아붙여 먹잇감을 막다른 곳으로 몰아넣는다.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화살촉에 바르는 독이다. 여러 식물의 수액을 달여 만든 이 신경독은 일단 혈액에 들어가면 짧은 시간 안에 먹잇감의 중추신경계를 마비시켜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먹잇감이 쓰러지면 다가가 마지막 숨통을 끊습니다. 부족의 여성들 역시 생존의 전문가입니다. 그들은 야생 과일을 채집합니다. 카사바 뿌리를 캐고 독특한 방식으로 물고기를 잡기도 합니다. 강이 얕은 여울에 흙과 돌로 2개의 둑을 쌓습니다. 그런 다음 나무 그릇으로 둑 안에 물을 한 바가지씩 퍼냅니다. 강바닥이 드러나면 펄떡이는 물고기들은 그대로 그들의 것이 됩니다. 그들은 채집한 야생 과일을 으깨젖과 섞어 천연 미용용 피부 관리제로 만듭니다. 그것을 얼굴에 발라 복잡한 무늬를 만들고 아름다움과 액마기의 2가지 기능을 함께 지닙니다. 피그미인들은 오래전부터 불을 다루는 법을 익혀왔습니다. 그들은 먹잇감을 모닥불에 구워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남자들이 사냥감을 가득 안고 돌아오면 부족 전체가 모닥불을 피웁니다. 그리고 일렁이는 불꽃을 둘러싸고 마음껏 노래하고 춤춥니다. 그들의 노래에는 정해진 가사가 없고 선율은 마음 가는 대로 바뀝니다. 이것은 풍요를 기리고 자연에 대한 경애를 드러내는 의식입니다. 이 종족의 삶의 리듬은 마치 빨리 감기가 눌린 듯합니다. 그들의 평균 수명은 고작 30년입니다. 그 대신 발달 속도는 놀라울 만큼 빠릅니다. 갓난아이는 생후 2달이면 이가 나고 4달이면 걷기 시작하며 1살이면 간단한 의사소통도 할 수 있습니다. 7, 8살이 되면 신체는 이미 성숙 단계에 들어섭니다. 10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르고 부모의 곁을 떠나 독립적으로 살아가며 결혼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소녀의 성인식은 이리마라고 불립니다. 초경이 시작되면 그녀는 격리되어 특별한 오두막에서 한 달 동안 지내며 부족의 연장자 여성들에게 출산과 살림에 관한 기술을 배웁니다. 반면 소년의 성인식은 훨씬 더 가혹합니다. 그는 홀로 숲으로 들어가 일정 기간 자립해 살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냥과 은신처 짓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부족의 미래를 짊어질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왜소한가에 대해서는 초기의 가설은 이것이 자연선택의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작은 체구는 울창한 숲속을 누비기 쉽고 열도 더 빨리 발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신 유전 연구는 이 관점을 뒤집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밝혀냈습니다. 피그미인들의 몸속에서 면역체계와 관련된 DNA의 일부가 변이했다는 사실을, 이 변이는 성장 호르몬을 억제하는 동시에 면역력을 크게 강화합니다. 가혹한 대가입니다. 결핵 같은 열대성 치명적 질병도 그들에게는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작은 키와 맞바꿔 생명을 지키는 방화벽을 얻었습니다.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냉혹하지만 현명한 거래입니다. 그들의 사회구조 역시 단순합니다. 부족은 일부 일처제를 따르지만 결혼의 전제는 사람을 맞바꾸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어떤 여인과 결혼하려면 그의 집안에서 누이 한 명이 상대 집안의 형제와 혼인해야 합니다. 이는 부족 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오래된 약속입니다. 그들에게는 언어가 있지만
문자도 없고 시간 개념도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정확한 나이조차 모릅니다. 그들은 숲을 숭배합니다. 숲은 그들의 신이자 삶의 터전입니다. 그들은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함부로 훼손하지 않습니다. 숲을 훼손하는 어떤 행위도 부족 전체로부터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오늘날 현대 문명이 확장되면서 숲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피그미족의 수 또한 급격히 줄어들어 이미 멸종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숲 밖으로 나가기를 거부합니다. 외부 세계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위험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고 또 그들의 삶을 규정해온 이 땅에 남아 숲의 자식으로서 계속 존재하기를 선택했습니다.